네, 최근 입안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과 묻지마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임준태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, 일단 그 사건이 저희가 방금 보도로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 34살의 임모 씨입니다.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2014년에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틀 동안 방지해 놨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고 또 2년 후죠. 2016년에는 샤워를 하다가 좀 그 정신을 잃어서 깨어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했다. 이런 사건인데 참으로 좀 엽기적인 사건인데 어떤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이건 좀 형법적으로 보면 네. 이제 여성들이 그 산후에 어떤 그 분만 직후 또는 분만 중에 네. 어떤 그 심리적 불안 상태 네. 현재 뭐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고요. 아마 그 미혼 여성이고 그 당시 뭐 30 전후니까 아마 키울 수 없는 네.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네. 바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. 추정이 되는 거죠. 네. 일단 이제 같이 산 동거남이 있습니다. 작년 한 3년에서 5년 전부터 같이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산 거는 작년 4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하죠. 근데 이 같이 산 동거남이 냉동실에 그 어떤 그 영아 시신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? 예,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, 이제 부부 이게 프랑스인들인데 네. 특히 이제 뭐 이 두 부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이 살던 상황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출장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의 어떤 그 외모나 신체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동거남이 모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몰랐을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어떤 공범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뭐 항변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펑퍼짐한 옷을 입고 나왔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임신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임신이 꼭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좀 조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또 다른 또 의문이 있는데 영아의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.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데 왜 냉동 보관을 했을까요? 보통 뭐 시신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,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사실 영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사망하게 되면 부피가 작고요. 또 어떻게 적당한 시기에 어떤 그 매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경우에 또 증거인멸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같은 데는 이제 부피도 작고 또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덜 이제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. 일단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미혼모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기 싫었다, 숨기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가능할까요? 그 여성의 입장이니까요. 우리가 뭐 일부 좀 이해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제 30 전후이고 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외부에 어떤 노출되는 것이 심각한 어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추정됩니다. 일단 좀 장기간 냉동실에 보관을 하다가 이제 들킨 경위는 그 동거남의 여동생이 집에 와서 어떤 음식물 재료거리를 찾다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이제 발견한 경우인데, 자, 이런 경우, 피의자죠. 김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? 이게 첫 번째 이제 아이를 그 살해 또는 뭐 유기해서 치사하게 이르는 것은 제가 볼 땐 살인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병원에서 태어난 지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샤워를 하다가 바로 뭐 하루 정도 사이에 아이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악이죠. 두 번째 경우는 뭐 영아 살해죄.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, 무기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.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상황이 아마 적절하게 재판부에 반영이 된다면 일반 살인죄보다는 좀 낮은 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엽기적인 좀 어떤 사건이었고요. 좀 다음 이야기는 묻지마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사건 경위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
50대 어떤 피의자가 홀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인터넷으로 주식을 좀 했다고 하죠. 근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방문 기사를 불렀는데 오자마자 이제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사용해서 뭐 복부라든지 또는 옆구리라든지 목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가해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 이런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요즘 뭐 네. 흔히들 이제 묻지마 범죄 네네. 또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뭐 분노 조절 네. 장애가 좀 분노 조절 장애. 예, 네. 이게 좀 의학적으로 가면 요즘 표현을 쓰는데 네. 좀 이런 최근에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런 범죄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네네. 일단 분노 조절 장애란 말씀하셨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고 그런 경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 뭐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?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?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네. 거죠. 소위 우리가 좀 쉽게 네. 설명을 드리면 좀 화를 네. 이렇게 참지 못하는 네.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격앙되더라도 좀 시간이나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 좀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네네.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어떤 순간에 그 네네. 분노가 자제되지 않으면서 네. 폭행이나 어떤 그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네, 이런 경우에는 형벌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?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정신병질이나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이제 법정에서 인용이 된다면 네네. 심한 경우는 뭐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요. 네. 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감경이라 그러죠. 보통 네네.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형의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될 수 네. 있습니다.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하고 또 양산에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외벽에 도색 작업을 하던 분의 어떤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 좀 비슷한 게 이번 사건 경우도 그 인터넷 수리기사가 아내도 있고 또 80대 노모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 2명까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? 사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. 좀 제가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 요즘 이제 뭐 보복 운전 같은 경우도 많이 네네.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민들한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네. 주변 사람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, 약간의 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한 어떤 그런 표현을 잘 하게 되면 네네. 이런 이제 감정들이 조금 가라앉을 수 있는데 타인에게 어떤 배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냥 지나쳐 버리면 네. 작은 일들이 크게 이제 번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아마 이 분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돌아가신 분을 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네. 아마 분명히 그런 이제 뭐 불만을 제시했을 겁니다.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뭐 네.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이라는 게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네. 일종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또 네. 그런 게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신속하게 사과를 하면 네네. 이 분노가 올라갔던 것이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. 네. 이런 이제 순간적인 화를 우리가 면하면 네. 이런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가 네. 안 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런 일들이 좀 다시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. 자꾸 걱정이 됩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게 되면 네. 부피가 작고요. 또 어떻게 적당한 시기에 어떤 그 매장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놓쳐버린 경우에 네네. 또 증거인멸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같은 데는 이제 부피도 작고 네. 또 계속 보관하다 보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덜 네. 이제 고려할 수 있는 네. 상황들은 있습니다. 일단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미혼모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기 싫었다, 숨기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가능할까요? 그 여성의 입장이니까요. 우리가 네. 뭐 일부 좀 이해할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. 특히 이제 30 전후이고 또 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네.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이제 외부에 어떤 노출되는 것이 심각한 네네. 어떤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네. 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어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네네. 이런 부분들이 좀 추정됩니다. 일단 좀 장기간 냉동실에 보관을 하다가 이제 들킨 경위는 그 동거남의 여동생이 집에 와서 어떤 음식물 재료거리를 찾다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이제 발견한 경우인데 자, 이런 경우 김 씨에게 피의자죠. 김 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제 아이를 그 살해 또는 뭐 유기해서 치사하게 이르는 것은 제가 볼 땐 살인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지나서 네. 이제 네, 최근 입안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엽기적인 사건과 묻지마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
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임준태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. 네, 일단 그 사건이 저희가 방금 보도로 보내드렸는데 일단 그 34살의 임모 씨입니다.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 2014년에는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틀 동안 방지해놨다가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고 또 2년 후죠. 2016년에는 4월을 하다가 좀 그 정신을 잃어서 깨어보니 아이가 죽어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검은 비닐봉지에 싸서 냉동실에 보관했다. 이런 사건인데 참으로 좀 엽기적인 사건인데 어떤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일단 뭐 이건 좀 형법적으로 보면 네. 이제 여성들이 그 산후에 어떤 그 분만 직후 또는 분만 중에 네. 어떤 그 심리적 불안 상태 네.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좀 있는 부분이고요. 아마 그 미혼 여성이고 그 당시에 뭐 30 전후니까 아마 키울 수 없는 네.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상황들로 인해서 네. 바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를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. 추정이 되는 거죠. 네. 일단 이제 같이 산 동거남이 있습니다. 작년 한 3년 후 조절 장애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가 없다고 그런 경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 뭐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?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?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네. 거죠. 소위 우리가 좀 쉽게 네. 설명을 드리면 좀 화를 네. 이렇게 참지 못하는. 네. 보통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감정이 격앙되더라도 좀 시간이나 자기 스스로 노력을 통해 좀 이게 가라앉을 수 있는데 네네.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그 어떤 순간에 그 네네. 분노가 자제되지 않으면서 네. 폭행이나 어떤 그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. 네, 이런 경우에는 형벌이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?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정신병질이나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로 이제 법정에서 인용이 된다면 네네. 심한 경우는 뭐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요. 네. 또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감경이라 그러죠. 보통 네네. 이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형의 한 절반 정도는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감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 될 수 네. 있습니다.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하고 또 양산에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외벽에 도색 작업을 하던 분의 어떤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 좀 비슷한 게 이번 사건 경우도 그 인터넷 수리 기사가 아내도 있고 또 80대 노모도 있고 대학교 다니는 자녀 2명까지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? 에서 5년 전부터 같이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같이 산 거는 작년 4월부터 같이 살았다고 하죠. 근데 이 같이 산 동거남이 냉동실에 그 어떤 그 영아 시신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? 예,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그 설해마을 영아 살해 사건, 이제 부부 이게 프랑스인들인데 네. 특히 이제 뭐 이 두 부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같이 살던 상황이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출장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의 어떤 그 외모나 신체의 어떤 변화를 이렇게 감지를 못하는 네네, 경우가 네. 있었습니다.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이 동거남이 모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경찰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몰랐을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어떤 공범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뭐 네네. 항변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펑퍼짐한 옷을 입고 나왔고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임신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임신이 꼭 이렇게 펑퍼짐한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좀 조사가 좀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일단은 또 다른 또 의문이 있는데 영아의 시신을 냉동 보관했다. 그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오는데 왜 냉동 보관을 했을까요? 보통 뭐 시신을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, 저도 좀 그 부분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거에 보면 이제 사실 영화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사망 그 상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샤워를 하다가 네. 바로 뭐 하루 정도 사이에 아이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아기죠. 네네. 두 번째 경우는 뭐 영아 살해죄.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살인 같은 경우는 뭐 사형, 무기 또는 이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네네. 영아 살해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상황이 아마 적절하게 재판부에 반영이 된다면 일반 살인죄보다는 좀 낮은 형으로 네.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엽기적인 좀 어떤 사건이었고요. 좀 다음 이야기는 묻지마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좀 사건 경위를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50대 어떤 피의자가 홀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인터넷으로 주식을 좀 했다고 하죠. 근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방문 기사를 불렀는데 오자마자 이제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사용해서
뭐 복부라든지 또는 옆구리라든지 목 뒷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가해를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인데 이런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요즘 뭐 네. 흔히들 이제 묻지마 범죄 네네. 또는 뭐 조금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뭐 분노 조절 네. 장애가 좀 분노 조절 장애. 예, 네. 이게 좀 의학적으로 가면 요즘 표현을 쓰는데 네. 좀 이런 최근에 몇몇 사례들을 보면 이런 범죄 심각성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. 네네. 일단